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절마다 돌아오는 흉작이 아니라 10년 단위의 장기 불안정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상기후, 에너지 위기, 물가 상승, 병해충의 변화, 농약이나 비료의 공급 중단까지 더 이상 한 해만 버티면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럴 때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매년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매년 다시 심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땅에 뿌리 내리는 다년생 작물을 심어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말 취미처럼 매년 토마토, 콩, 상추를 심고 수확하고 또 갈아엎습니다. 마치 계속해서 외줄타기를 하듯 매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먹을 수 있는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료가 없다면, 물이 끊긴다면, 씨앗을 살 수 없다면 그 순간부터 밥상은 멈춥니다. 반면 지금부터 다년생 작물을 심어둔다면 어떨까요? 뿌리만 내리면 10년, 20년을 거뜬히 살아남고 해마다 자연스럽게 자라서 먹거리를 주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작물은 가축을 함께 먹일 수도 있고 땅을 더 비옥하게 만들어 다른 작물도 도와줍니다. 특히 고령자나 혼자 사는 이들에게는 매년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는 수고 없이도 안정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10가지 다년생 작물은 극심한 기후 변화와 자급이 필요한 시대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존의 씨앗입니다. 이 작물들은 힘들 때일수록 묵묵히 자라고 결국 가장 조용히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장기적인 불안정의 시대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토양의 힘입니다. 비료가 끊기고 퇴비를 구하지 못하며 땅을 회복시킬 여유조차 사라질 때 대부분의 작물은 조용히 생산을 멈춥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야 할 다년생 작물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주는 식물이 아니라 땅 그 자체를 다시 살려주는 존재입니다. 바로 시베리안 완두 관목입니다. 이 식물은 강원도 산간 지역처럼 겨울이 길고 토양이 척박한 곳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다년생 관목입니다. 보기에는 소박하지만 뿌리에서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해 토양으로 되돌려주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땅을 회복시키며 자라는 작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토양까지 비옥하게 만들어 다른 식물들의 생존도 돕습니다. 시베리안 완두관목은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수십 년 동안 살아갑니다. 키는 사람 키보다 훌쩍 자라 바람을 막아주는 생울타리 역할도 하고 해마다 작은 콩 모양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단백질이 풍부해 밥이나 죽에 넣어 먹을 수 있고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식량이 단조로워지기 쉬운 시기에 귀중한 영양원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람만 먹이는 작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닭이나 염소 같은 가축들도 이 식물을 잘 먹고 자랍니다. 즉, 시베리안 완두 관목 하나로 사람과 가축, 그리고 토양까지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확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이 식물은 그 기반을 가장 묵묵하게 만들어주는 시작점입니다. 이처럼 땅을 되살리는 작물로 시작했다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손이 거의 가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수확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바로 바닷가 케일, 즉 시케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작물이지만 제주도나 남부 해안처럼 바람이 강하고 물 빠짐이 좋은 지역에서는 특히 잘 자랍니다. 바닷가, 모래밭처럼 거칠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자라며 10년 이상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진정한 다년생 채소입니다. 시케일의 가장 큰 장점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봄에는 연한 순이 올라오는데 마치 어린 아스파라거스처럼 부드럽고 단맛이 느껴집니다. 여름에는 잎이 두껍게 자라 케일이나 배춧잎처럼 씹는 맛이 좋고 볶음이나 무침 요리에 쓰기 좋습니다.
가을에는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를 수확해 데쳐 먹으면 브로콜리처럼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식물에서 세 계절 동안 각기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식재료가 제한되는 위기 상황에서 매우 소중한 장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CK는 한 번만 심으면 10년에서 15년까지도 그대로 자라며 해마다 새싹을 올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잡초를 뽑거나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너무 관리를 하면 오히려 잘 자라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를 키워내는 식물입니다. 옛날 할머니가 밭 한쪽에 심어두고도 매년 봄이면 한 움큼씩 뜯어 찌개에 넣어 드시던 그런 식물처럼 말이지요. 이 식물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햇살이 비치고 비가 오면 묵묵히 자라나 어느새 밥상 위에 오릅니다. 고단한 시기일수록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 아닌 이렇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식물이 진짜 생존의 동반자가 됩니다. CK일처럼 다양한 시기에 알아서 자라주는 식물이 있다면 이제는 저장이 가능하고 비상시에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탄수화물 작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뚱딴지입니다. 뚱딴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무엇보다도 땅속에서 보관이 가능한 생존형 뿌리 작물입니다. 한번 심기만 하면 매년 수확할 수 있으며 겨울이 되어도 땅속에서 썩지 않고 살아있어 눈 내린 날 산만 들면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들어준 저장고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강원도나 충청북도 등지에서는 이미 일부 농가에서 뚱딴지를 심고 있으며 자리를 잡으면 해마다 넓게 퍼져나가 결국엔 수확이 벅찰 정도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맛은 고구마와 감자 사이쯤 되며 살짝 달콤하고 구수한 풍미가 있었짐, 볶음, 심지어 장아찌나 발효 음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 건강에 좋은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단, 처음에는 가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소량부터 먹는 것이 좋습니다. 씨를 다시 살 필요도 없고 땅만 있다면 매년 다시 태어나는 이 작물은 바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도 이상적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뚱딴지는 위기의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생존 식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봄이 오자마자 남들보다 먼저 신선한 채소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작물은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대부분은 아스파라거스가 까다로운 작물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정착만 잘 시켜주면 수십 년 동안 해마다 가장 먼저 수확할 수 있는 귀한 봄 채소입니다. 아스파라거스의 가장 큰 장점은 4월에서 5월, 다른 채소가 겨우 싹을 틔우는 시점에 이미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겨울 내내 저장식품 위주로 먹느라 부족해진 비타민을 채워주고 신선한 채소의 감촉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작물이죠.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C, K까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특히 어르신들의 면역력과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착에는 2년 정도가 필요하지만 한 번 자리를 잡으면 20년 이상 수확이 가능합니다. 땅에 심고 기다리기만 하면 매년 봄마다 솟아오르는 순을 가위로 잘라 수확하면 됩니다. 잡초도 멀칭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 일손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뚱딴지와 아스파라거스는 각각 땅속의 에너지, 그리고 땅 위의 재생력이라는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매년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작물은 각자의 방식으로 당신의 식탁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채워줄 것입니다. 아스파라거스처럼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식물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먹을거리만이 아니라 땅을 건강하게 만들고 동시에 영양도 제공하는 작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루바브는 바로 그런 식물입니다. 루바브는 한국에서 아직 대중적이지 않지만 강원도 고랭지나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다년생 채소입니다. 봄이 되면 큼직한 붉은 줄기를 뽑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으며 잎은 먹지 않지만 마른 후 땅에 깔아두면 천연 멀칭으로 토양을 덮어 잡초를 억제하고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는 비료나 플라스틱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우 소중한 기능이 됩니다. 루바브의 줄기는 상큼한 신맛이 있어 잼, 피클찜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냉동이나 건조 저장도 용이합니다. 한 번 심으면 20년 넘게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특별한 병충해도 없어 거의 방치해도 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봄철, 겨울 내내 단조롭던 식탁에 확실한 자극을 주는 이 식물은 단순한 먹을거리를 넘어 생명력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작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채소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차이브 또는 쪽파로도 알려진 이 식물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생존 식물입니다. 매년 알아서 올라오며 잎을 조금씩 잘라 먹을 수 있고 향긋한 파향은 단조로운 요리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차이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손이 거의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심으면 해마다 다시 올라오고 자르고 나면 며칠 안에 다시 새순이 자랍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으며 꽃도 식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작은 크기지만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차이브는 만만을 위한 채소가 아닙니다. 이 식물에는 알리신과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염병이나 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기능은 단순한 채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혹은 시골에서 자급자족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이처럼 공간도 거의 차지하지 않고 손도 덜 가면서 식탁의 다양성과 영양을 더해주는 채소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루바브와 차이브, 이 두 식물은 겉보기엔 평범하고 손쉽지만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생존 작물입니다. 한쪽은 토양을 돕고 저장이 가능하며 다른 한쪽은 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차이브처럼 작지만 강한 작물이 있다면 이번에는 식탁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진한 녹색 채소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다년생 케일입니다. 대부분 케일이라고 하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확하고 가을이면 시들어버리는 1년생 작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년생 케일은 다릅니다. 한 번 심으면 5년에서 10년까지도 살아남으며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중 내내 신선한 잎을 제공합니다. 이 작물의 가장 큰 강점은 유지력입니다. 비타민 A, C, K는 물론 철분과 칼슘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채워줍니다. 특히 다른 잎채소가 자라지 못하는 혹석이나 혹한기에도 버티며 꾸준히 잎을 생산하는 생명력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다년생 케일은 재배도 간단합니다. 건강한 줄기를 잘라서 땅에 꽂아주면 며칠 내에 뿌리를 내리며 줄기 한 포기만 있어도 쉽게 여러 개로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수확은 바깥쪽 잎부터 따주면 되고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잎이 올라옵니다. 볶음, 나물, 쌈, 된장국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무엇보다 맛이 쌉싸름하고 진의 입맛을 돋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또 하나의 초록 생명력을 소개해야겠습니다. 헨리 시금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작물은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유럽에서는 오랜 시간 서민의 식탁을 지켜온 다년생 시금치입니다. 일반 시금치는 씨를 뿌리고 한 달 정도 수확한 뒤 금세 끝나지만 헨리 시금치는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이상 수확이 가능하며 무려 5년에서 10년까지도 살아남아 매년 식탁에 신선한 잎을 올려줍니다. 이 식물의 매력은 그 부드러운 잎과 흙내음이 나는 자연스러운 맛입니다. 어릴 적에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자라면 데쳐서 나물이나 볶음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아스파라거스처럼 살짝 데쳐서 조리하면 씹는 맛도 좋고 깊은 풍미가 느껴집니다. 또한 이 작물은 추위에 강하고 그늘에서도 자라며 특별한 비료 없이도 스스로 잘 자랍니다. 처음 몇 달만 돌봐주면 이후에는 거의 손이 가지 않아 고령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도 무리 없이 기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잎을 따서 먹고 가을이면 뿌리를 덮어두기만 하면
다음 봄에 다시 싹이 납니다. 단연생 케일과 헨리 시금치는 모두 초록색 잎을 통해 생명을 이어주는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것이 신선한 채소라면 그 부족함을 가장 확실하게 채워줄 두 작물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매년 다시 심을 필요도 없고 무리한 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자연의 흐름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오래도록 식탁을 지켜줄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이제 초록색 채소의 힘을 살펴봤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자급성입니다. 씨앗을 사러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증식할 수 있는 작물은 단순한 채소를 넘어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으로 소개할 걷는 양파는 생존 작물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실용적인 존재입니다. 걷는 양파는 이름처럼 스스로 움직이며 번식하는 단연생 양파입니다. 처음에는 일반 파처럼 잎이 자라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줄기 끝에 작은 새끼 양파 같은 구근들이 맺힙니다. 이 구근들이 무거워져 땅에 닿으면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새로운 개체로 자라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밭 전체를 조금씩 걸어가며 퍼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번식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한 번 심으면 매년 수확이 가능하고 씨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파처럼 잎을 잘라 먹을 수 있고 여름 후반에는 구근을 수확해 장아찌나 양념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은 일반 양파보다 순하고 쪽파보다 깊어 요리에 다채로운 풍미를 더해줍니다. 또한 걷는 양파는 추위에 강하고 그늘이나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물이 부족한 시기에도 강한 생명력을 보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주방 앞 작은 화단에 몇 포기 심어두기만 해도 해마다 든든한 반찬 재료가 생겨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급의 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물은 아직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생존의 보석, 와일드 땅콩입니다. 이 식물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땅속에서 자연 보관이 가능하며 한 번 심으면 매년 재배할 필요 없이 스스로 자라나는 놀라운 작물입니다. 와일드 땅콩은 줄기가 덩굴처럼 자라며 땅 아래에 작고 단단한 콩 모양의 뿌리를 형성합니다. 이 뿌리에는 15% 이상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고기나 두부가 없는 상황에서도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또한 맛은 고소하고 부드러워 감자와 땅콩의 중간쯤 되는 풍미를 지니며 찜이나 볶음, 구이 요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의 또 다른 장점은 질소를 고정하여 주변의 토양을 더욱 비옥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다른 작물과 함께 심으면 그 작물의 성장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기 북부나 충청 지역처럼 비가 자주 오는 곳에서는 훌륭한 땅 커버 작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뿌리 하나가 이듬해에는 몇 배로 불어나며 해마다 수확량도 늘어납니다.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 때마다 땅을 살짝 파서 필요한 만큼만 꺼냈으면 됩니다. 그 자체가 식량이면서도 작물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뿌리 깊은 생존 파트너인 것입니다. 걷는 양파와 와일드 땅콩은 자급과 저장, 번식과 회복의 힘을 모두 갖춘 특별한 존재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매년 뿌리고 거두는 반복에서 벗어나 자라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짜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작물은 그 준비의 핵심을 조용히 담당해 줄 것입니다. 이제 10가지 작물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식물은 형태도 다르고 성장 방식도 달랐지만 그들이 가진 공통된 힘은 분명합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매년 다시 자라나고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도 자연의 흐름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생명이라는 점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식량은 수확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는 힘을 가진 것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땅에 이 작물들 중 하나라도 자리를 잡는다면 그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작은 생존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인의 밭 한켠, 혹은 전남의 시골 마을에서 자급자족을 시작한 부부의 정원 구석에서 이 작물들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먼저 살아있는 식량 저장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지막에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다년생 작물들은 심자마자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데 몇 년이 걸리며 토양에 적응한 뒤에야 비로소 풍성한 결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본격화된 뒤에야 심기 시작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 아직 땅이 움직이고 손이 닿을 수 있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작고 소박해 보이더라도 3년 뒤, 5년 뒤에는 당신의 밥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10년 뒤, 모두가 씨앗을 사러 헤맬 때에도 당신은 이미 매년 돌아오는 생명의 순환 안에서 조용히 수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어떤 작물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밭의 한 구석을 비워두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식물 하나를 심어보세요. 지금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함께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이곳은 위기 이후를 논하는 채널이 아니라 위기 이전부터 함께 준비해가는 공간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뿌리 내릴 수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도 연결되기를 바랍니다.